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적 근거로 필요한 의사수 계산하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1, 2, 3 시간이 있었죠. 이 이야기는 이제 대통령 담화문에 나온 그 때문에 동기가 유발돼서 한 거라서 그 영상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근거도 없이 중구난방 증원 규모를 주장한다며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료계가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주면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이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 목차가 이 연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라는 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의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잘 한번 쭉 따라가면서 보겠고, 제가 참고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것만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총체적인 나의 제한, 이거는 이제 이번에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봐가지고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론을 보시면 이 챕터 3이 이제 의사 관련된 의료 관련된 그거고요. 사실 노동 교육 이쪽 중에서 이제 의료분만 다룬 거예요. 챕터 3에 보면 수요 전망, 공급 전망, 이것들이 앞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좀 압축해서 다뤘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3.4 챕터입니다. 이걸 우리 같이 한번 다 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3.4 챕터에서 인구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고 예측했고, 49년 약 2050년이 최대가 되면서 다음에는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점점 감소할 것이고, 2049년이 맥시멈이 돼가지고 2019년 대비 138%, 약 140%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겁니다. 그건 이랬죠. 그 다음에 그 교육 수준의 증가에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의료 수요가 감소한다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다 근거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선행 연구 결과라든지 해가지고 약 11%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제 의사 같은 경우도 그냥 숫자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보사연에서 나온 연구, 제가 1번, 2번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연구 같은 경우는 숫자만 계산했거든요. 의사 숫자만. 그게 아니고 이 연구에서는 숫자뿐 아니라 의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 액티비티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남자 의사냐 여자 의사에 따라서 액티비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 해서 실제 이 연구는 고려했어요. 그러니까 연구가 더 방대해지고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죠. 그 여러 시나리오를 다 했습니다. 해서 22,000명에서 3만 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2050년까지. 그러니까 맥시멈 교육 수준까지 고려하게 되면 8,500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22,000명에서 3만, 최소 22,000명 필요한데 8,500명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2030년까지는 의사가 남는다는 거예요. 보여드렸죠? 2030년부터 부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 여력이 있다, 의사가 남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 한 명이 만들어질 때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2030년이면 6년 전인 2024년, 지금 오늘이 2024년이거든. 지금부터 의대생 규모를 늘려야 된다. 203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타당한 이유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그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 보면 매년 5%씩, 그러니까 약 2024년부터 5%니까 150명 정도거든요. 150명 정도씩 조금씩 150명, 그 다음에는 300명, 그 다음 300, 450명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조금씩 좀 늘려가가지고 2030년까지는 확대한 후에 2030년 후에는 더 늘리면 안 되고 고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구 감소하니까 2030년의 정원은 4,518명이다 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사 인력은 양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한 6년 전, 7년 전,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부터 30년까지는 5 내지 7%, 150명에서 조금 더 해서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고, 2050년에는 인구도 맥시멈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하다가 2050년을 바라보면 한 10년 전이니까 2040년이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꾸준히 보는 거죠. 계속 해가지고 규모를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2020년에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 있어서 5년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5년마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뭐 아주 저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뭐 이걸 봐야 되니까. 여기 보면 중간에 잠깐 의료 서비스 수급 변화 고려 없이 정원을 옛날에 비해서 10% 감축한 3,058명을 또한 쭉 동결 딱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뭐 그 말 일부분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실제 동결인지 아닌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렸던 것인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대학생 숫자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이 있는데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이 4년제 대학이죠. 그 4년제 대학의 이 인원수에 비해서 의대는 그대로 유지했으니까 대학생들은 점점 줄고 있는데 의대생이 그대로 유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퍼센트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2014년 대비 2023년이 의대생 숫자가 1.214배, 1.2배 증가했어요. 그게 제가 블로그에다가 얼마 전에 쓴 거거든요. 동결이라는 숫자 자체가 마치 물가가 계속 오르듯이 뭔가 계속 우리가 GDP가 계속 올라가듯이 선진국이 되려면 계속 증가해야 되듯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대학생 숫자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의대생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안 맞죠. 오히려 동결됐다 그러면 전 대학생 숫자에 대해서 줄어들면 사실은 그게 동결된 거죠. 근데 이게 동결됐다는 이미지가 어감이 감소했다는 느낌을 이제 주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블로그를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게 대학교의 재적 학생 수더라고요. 입학생이 아니고 재적 학생 수니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찍으면서 다시 재적 학생 수네? 다시 블로그 찾아서 신입생 대학생 숫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73만 9천 명 정도가 입학을 했고 2022년도에는 59만 2천 몇 명이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비교해 보니까 약 80.1%, 한 20%가 감소한 거예요. 대학생 신입생 숫자가 감소했죠. 그 의대생은 그대로거든요. 그 기간 동안 10년부터 20년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의대생 숫자는 상대적으로 보면 1.25배 증가한 거예요.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의대생 수는 동결됐다. 동결된 게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생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그만큼 의대생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를 받치고 있는 거니까 계속 증가하는 셈입니다. 그건 이제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아까 그 멘트에서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공감만 하지만 아까 요 문장 하나에 대해서는 잠깐 착각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의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고 생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이제 결론이니까 좀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다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전문 과목별로는 상이한데 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산부인과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수요가 더 증가할 거다 지금보다. 뭐 약간 이해되시는 부분이죠. 전문 과목별로 상당히 많이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일부러 줄였어요. 빨리 보시라고.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긴 하지만 뭐 오늘 주제랑 큰 관련 없습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과목별로 많은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결론은 거의 제가 본문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걸 포함해서 지난번에 봤던 연구를 포함해서 저희 해석,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좀 더 나눌 텐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많이 되실 거예요.